오늘의 희망누리의 제목은요, 소중한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이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여러분들 보물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구글에 보물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보물이란 바로 귀중한 물건이다 라는 뜻으로 구글에서 이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나왔죠? 퀴즈입니다. 대한민국의 보물 국보의 1호가 혹시 무엇인지 아는 분이 계신가요? 아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댓글로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저도 이제 검색해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 맞추시는 분께 제가 소정의 선물을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너무야 임마님 숭례문 정답입니다. 아하나님 서울 숭례문 맞습니다. 두 분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먼저 너무야 임마님께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숭례문이 바로 정답입니다. 너무야 임마님께서는 혹시 저의 카카오톡 연락처가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이 영상 댓글란에 이메일을 남겨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저희 연락처를 모르시면 그 이메일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남대문 숭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보 1호라고 하고요. 대한민국의 보물 국보는 총 308호까지 있다고 합니다. 308개의 보물이 있고, 그 중에 이제 1475호까지 또 보물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있죠. 또 보물을 떠올려 보니까요,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가 저는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아시나요?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인데요. 보물을 쟁취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는 스토리의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해적물의 영화를 보면서 이제 보물을 쟁취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데, 저도 인생이란 또 각자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저 자체도 생각했을 때 인생이라는 게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모험이다 라는 이제 또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해적들이 보물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듯이 사람도 그 인생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독서 혹은 다양한 해외적 경험, 국내적 경험들이 도전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성찰들이 필요할 것이겠습니다. 이것들이 보물을 또 찾게 도와주는, 저는 이제 이런 노력들이 보물 지도라는, 인생의 보물 지도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보물 지도가 만약에 없이 아까 그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멈추고 말겠죠. 분명 어느 곳이든 지도를 보면서 행선지로 배는 향해 가야 합니다. 저희 인생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 아직 인생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보물 지도가 없는 항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보물 지도를 보면서 항해를 하게 된다면 배는 그 육지를 찾아서 목적에 맞는 항해를 진행하게 되겠죠. 특히 그것이 육지에 보물이 있더라면 아주 그 횡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보물 지도의 역할은 항해에도 그렇고 인생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노력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아 성찰을 하자. 둘째는 독서를 해보자. 셋째는 넓은 시야를 가져보자. 이것이 이제 나만의 보물찾기를 찾는 노력의 필수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아 성찰은 일상생활에서의 그 생각, 그리고 감정, 그리고 그 행동을 잠시 일시 정지를 해놓고 진정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도 명상이나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는 저자들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식견을 넓혀주고 지식과 지혜를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생활 속에서 가치 판단력이라는 것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고 이 선택에 얼마나 미래와 현재에 대한 가치가 부여되고 있는지를 그런 내막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만의 보물 지도 속에서 그 지도의 내막에 보여지는 의미들을 파악하는 능력을 부여를 해준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넓은 시야입니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되면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침착함을 잃지 않고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을 해서 그 문제를 넘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좁은 시야로 살아가게 된다면 생활 속에서의 사소한 문제들에 치이면서 마치 침착함보다는 초조함을 가지면서 살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마음도 급해지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보다는 급하게 눈앞에 놓여지는 선택만으로 무마하면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분명 나의 보물 지도를 보더라도 지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오로지 빨리 내 주변에 있는 보물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초조함으로 보물찾기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도 좋지 못한 행동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참 부모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의 표어가 있는데요. 참 아버님께서는 우주 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 주간을 완성하라 라는 표어이고요. 또 참 어머님께서 주신 표어는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한 삶을 살자 라는 표어입니다. 이 두 가지 표어에는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데요. 아주 큰 꿈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활 속에서 작은, 특히나 나부터, 내 자신부터 알고 주관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요, 오늘보다 내일을 평온하게 더 잘 살기 위함이 바로 깃들어 있는 표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이러한 표어를 두고요, 이제 그분들의 생애를 보더라도 참 부모님의 보물지도를 찾아내기 위한 큰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수차례 독파하셨는데요. 그것도 영어, 일본어, 한국어, 3개 국어의 내용을 독파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는 기도 명상을 하루에 8시간에서 길게는 18시간씩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성경 내용과 기도 명상뿐만 아니라 신문물 그리고 신학문에 대한 공부도 놓치지 않으시면서 현 시대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세계적 시야, 우주적 시야를 가지시며
선교 활동을 전개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최종 비전이 바로 One Family Under God이라는 비전인데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비전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에 천주청평 수련원이라는 수련소에서 이제 40일 수련을 받게 됐었는데요. 그곳에서 함께 수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곳에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언어가 안 통해도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소통을 노력했었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수련원만의 문화에 동화돼서 하나의 문화적 생활로 적응을 해 갔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One Family Under God이라는 비전을 수련원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저는 다시 한번 느끼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의 신기함과 또 색다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식구님 여러분, 오늘 나눔의 제목이 소중한 보물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찾기 위한 보물 지도는 각자의 노력으로 찾아야 할 텐데요. 오늘 나눔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자아 성찰, 독서, 그리고 넓은 시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그 인생의 보물 지도를 찾으시는데 도움을 받기를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찾으셔서 하늘이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을 남겨드리면서요, 오늘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